제가 사과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 폭압적인 대책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될 거 아닐까요? 나의 딸이 소중한 만큼 국민들의 딸도 소중합니다. 나의 딸이 전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를 그리고 그 주거 사다리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만큼 국민들의 딸, 아들에게도 같은 배려가 적용되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김은혜입니다. 예산은 메시지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을 전달하는 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죠. 보금자리 마련을 못한 청년과 국민들에게 26년도 정부 예산, 특히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안은 중요합니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원하고 전세라도 얻어서 주거 사다리가 이어지길 또한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운용기금 계획안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분명하더군요. 분양받지 말고 임대받아라. 전세 가지 말고 청년들은 월세 가라. 신혼부부, 생애 첫 집을 원하는 청년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정부가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과 맞서는 예산, 국민과 싸우겠다는 예산입니다. 청년들이 주로 의탁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14조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26% 삭감됐습니다. 집을 살 때 지원받는 분양주택 지원도 1조 4천억 원에서 무려 70%가 삭감된 4천억 원입니다. 제가 제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임대주택 지원금은 22조 7천억 원으로 올해 15조 4천억 원에서 무려 7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중 다가구 매입은 2,700억 원에서 5조 6천억 원으로 무려 1964%가 폭증했습니다. 정책 대출의 가장 큰 수혜층은 원래 청년층이었습니다. 아무리 2차 보전 지원으로 보완한다 해도 정책 대출 자체를 줄인 만큼 청년층의 주거 지원은 전세 대신 임대 또 월세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지역 선포로 청년들은 대출도 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10.15 대책 9월 주택 동향 통계를 빠뜨린 건 의도성이 있다는 지적을 본 의원이 한 바 있습니다. 9월 통계가 들어갔다면 포함되지 않았을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재산권 거주 이전 자유 침해를 받고 있죠. 국토부는 그간 대책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본 의원이 데이터처에 문의한 결과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국토부는 관계기관으로서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받고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본 의원의 자료에 대해서 국토부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어서 유감입니다. 민간인에겐 제공하면 안 된다는 엉뚱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논점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법적 필수 여건인 통계가 필요한데 그 통계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주정심위원장이자 정책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판단해서 대책을 재설정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책 발표 하루라도 늦출 수 있었지만 국토부 장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의사결정기구도 아닌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한 주정심 외부위원들에게 공개할 수 없었다는 궤변은 이치와 맞지 않습니다. 몸통이 꼬리를 나무라는 격이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즉 주정심은 국토부 소관위원회로서 주거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했는데 이 위원들을 직접 국토부가 위촉한 만큼 민간인으로 봐야 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원들은
이미 주택정책 관련 보완 사항을 사전에 제공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9월 통계만 유독 이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정보 제한이 불가하다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토부 편의에 따라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의 추진으로 난데없이 투기과열지구로 된 곳들이 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서울 도봉, 은평, 중랑, 강북, 금천구, 그리고 경기 성남, 수정, 중원, 의왕, 수원 8달, 수원 장안 등 무려 10개 지역이 포함돼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0.15 대책 실책을 덮겠다고 엉뚱한 해명제를 내놔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해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예산을 대폭 잘라낸 26년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예산을 재검토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집에 들어가셔서 자녀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조인들에게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변호인분들의 답변이 제가 약간 좀 의외였습니다. 이건 법적 검토 전에 상식의 문제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리하게 또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지리하게 시간을 끌면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움을 하기 전에 국토부가 현명하게 국민의 상식선에서 눈높이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손 들어 주셨는데, 네네. 네네. 그 상임위에서 김영범 정책실장의 답변 태도에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혹시 정책실장으로서 그 이후에 따로 사과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안 받으셨다면 사과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제가 사과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 폭압적인 대책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될 거 아닐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그때 운영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딸이 소중한 만큼 국민들의 딸도 소중합니다. 나의 딸이 전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를 그리고 그 주거 사다리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만큼 국민들의 딸, 아들에게도 같은 배려가 적용되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보면 해도 될까요? 네네. 천안 의원도 이제 그런 거 만약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거를 지시하고 있는데 네. 한번 좀 협력한다거나 좀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럼요. 그러니까 아마 법원에서 저희가 지금 원고들이 상당히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저희가 행정소송을 아마 주민들이 제기하게 될 텐데요. 법원에서 이것이 병합해서 따로 이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합쳐서 심의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민들께서는 특히 저희는 이번에 성남의 수정, 중원 같은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됐죠. 9월 통계를 포함시켰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주민들인데 대장동 7,800억은 범죄자 주머니에 꽂아주면서 왜 우리 엉뚱한 국민들의 세금은 한 푼이라도 걷어가려고 폭력적인 대책을 쓰는지 모르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또 소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